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일단 시장이 탄력적으로 반등을 잘 줬습니다. 월요일에도 그런 흐름 아주 강하게 이어나가야 되겠죠. 첫 번째 반등에서는 IT주들이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만 전체 업종군들, 전체 대형주들이 시장 지수를 견인한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반발력에 낙폭 과대주들 위주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면요, 그 다음에 흐름에서는요, 그렇죠,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실적주, 명분을 가지고 있는 실적주들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월요일부터 제대로 된 반등, 월요일부터 제대로 된 수익 계좌 만드실 분들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가 장중 6%의 금요일 강세,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장중 9% 이상의 초강세,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 계좌로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야만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더욱더 빵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월요일부터 함께 힘찬 계좌 가지고 계실 분들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시장 흐름을 잘 봐야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께 작년에도 FOMC 회의에 대해서 아주 그 시점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2022년에도 FOMC 회의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렸죠. 그 분석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계좌 기준을 잡았다면 매번입니다. 5월 29일에도 시장이 조정이 깊어져 있을 때 매번 여러분들께 시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도 미국 증시가 1차적인 바닥 찍고 이제 막 돌리려는 그 시점, 여러분들께 시장 흐름 제대로 보십시오. 미국 장의 흐름은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었다. 이때까지의 조정에서는 유럽과 일본이 미국 대비해서 상당한 강세를 띄워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16일에도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께 국내 증시만 유독 추가적인 약세다. 심지어는 22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의 내용까지 다 끄집어내서 CPI, PPI 제대로 그럼 다시 봅시다.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또 원자재, 원유, 에너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셔야만 됩니다. 이게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미국이 흘러내렸고 우리나라가 더 크게 밀렸고, 그리고 유럽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방어를 했고 오히려 강하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밀렸느냐? 그 내용을 아주 강도 있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금리 인상을 할 만큼 경기가 굉장히 좋다. 너무 좋은 나머지 너무너무 좋은 경기 속에서 빠르게 금리 인상 빠르게 조치를 안 취해줬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나왔지만은 그 부분은 잡아낼 수 있다. 그리고 금리를 급격히 올리더라도 결론적으로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다. 그 내용들을 아주 깊이 있게 설명드리고요. 국내 증시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밀린 부분들, 물론 대만도 좀 밀렸죠. 그 대만이 좀 밀린 것도 기술주에 대한 부담 요인이 포함된 거예요. 특히 반도체. 국내 증시의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 플러스 반도체. 그리고 대만 대비해서도 더, 미국 대비해서도 더. 코스닥이 6월 달에만 20%가 밀렸었어요.
한 달 동안 밀린 게 20%. 유가증권 시장은 13%. 그나마도 반등을 제대로 준 거죠. 응? 20% 코스닥이, 코스피가 13%, 13.99. 금요일에 이런 반등을 좀 그나마 낙폭을 줄인 겁니다. 주간 단위 보시면요. 장중 기준의 주간 단위 마이너스 7%까지 내려갔었어요.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가고. 그 흐름을 다 돌린 거예요. 그나마도. 이제는 대바닥 인식을 잡으셔도 됩니다. 시장의 지수는요. 막연하게 2020 간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응? 막연하게 뭐 2400 깨졌으니까 2300 깨지면 뭐 2200 그거 안 됩니다. 지금 이 지수의 우리나라의 PER과 PBR이 어느 정도인지, 기업 실적 대비해서 PER이 얼마큼 낮아져 있는지, PBR이 얼마큼 낮아져 있는지, 청산가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지 그걸 놓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과매도 권역이라는 거죠. 환율 1,300원 돌파한 거에 대해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윤정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때와는 다르거든요. 이런 때와는. 이럴 때와는. 응? 이런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흐름이 실질 경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다. 그렇게 해서 뭐 이전 고점 대비해서 뭐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럴 때는 경기 부양책, 리먼 브러스 마찬가지. 경기 부양책. 그것에 의해서 반등 탄력이 강화된 거예요. 3개월 이후의 기준, 1년 이후의 기준. 지금의 기준은요. 경기 침체 우려감인데 침체 우려감인 거지 침체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버블이 무너져서 침체가 된 거고 이거는 우려감이지 침체가 돼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 이후의 흐름은 3개월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3개월 3,000포인트. 3,000포인트. 빠르면 7월 달에 얼마예요? 7월. 2,700포인트. 1년 후에요? 농담 아닙니다. 4,000포인트. 나중에 한번 이 영상 화면을 같이 들여다보자고요. 3개월 이후에 3,000포인트가 돼 있는지.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과거에 이런 환율,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말 그대로 휴지 쪼가리가 돼 있느냐.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냐. 그건 아니잖아요. 상승 각도가 제한돼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 오르고 시장 낙폭이 코스닥이 20% 저점 기준에 14% 수준 유가증권 시장이. 그럼 일본 증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일본 증시는 우리나라보다 더 빠져야죠. 14%가 아니라 한 뭐 15%, 20% 빠져야죠. 일본은 응? 멀쩡했잖아요. 결론은 달러 인덱스의 강세 부분에 의한 흐름이고 이 달러 인덱스의 강세 흐름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유독 국내 증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 유독 우리나라의 흐름이 굉장히 크게 밀렸는데 일단은 꼬리 달고 돌리는 지점.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는데 이제는 꼬리 달리고 돌리는 흐름. 바닥을 잡을 거냐 할 때 막연하게 뭐 어디가 이탈됐으니까 어디까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 실적에 PER이 어느 정도 놓여져 있는지, PBR이 어느 정도 놓여져 있는지. 최저 바닥추에 놓여져 있어요. 이게 22일 날 공포의 흐름. 이게 23일 날의 기준. 24일 날 금요일에는 이렇게. 지수가 올라야만 모든 종목이 오릅니다. 뭐 삼성전자 뭐 얼마가 깨질 거고요. 하이닉스 얼마가 깨질 거고요. 그러면서 종목을 사라 그래. 그러면서 수요일 날 이게 목요일 날 2,400개 종목에서요. 시장이 강한 흐름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올라가요. 시장의 약세는요. 전부 다 약세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찌됐건 가야 된다. 올라가야 되는 명분을 제대로 찾자는 거예요. 실적입니다. 6월 내내의 공포감 지워버리십시오.
국내 증시만 유독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22일에 코스닥, 23일에 코스닥, 그리고 금요일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의 낙폭 과대에 대한 가격 반발력. 그 이후에 그러면요.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그 근거와 명분이 있는 종목, 실적주. 유가증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3일, 이게 금요일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금요일 날 LG화학 혼자 못 움직였어요. 상대적으로 덜 빠졌었거든. 아쉽게도 IT의 흐름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장 대비 그렇게 큰 낙폭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시장 하락률 수준에서 멈춰졌기 때문에 여기는 뭐 시장 하락률도 안 돼요. 결론은 나머지 업종군의 흐름이 있는데 낙폭 과대에 대한 가격 반발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당연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네이버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그 흐름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1조짜리 종목에서의 이러한 수익률, 또 1조 미만의 종목에서의 이러한 수익률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로 갖고 갈 수 있는 겁니다. 24일 기준에 불기둥 종목 장중에 LG화학 눌려버리긴 했습니다만 LG화학의 장중의 강세의 흐름,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다소 밋밋하고 제한적인 흐름이었지만 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 대표주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움직임이 나와야 이런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이 기준에서 들여다보던 종목군의 기준이 되죠. 여기서 보시면은 일진홀딩스, 일진머티리얼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불기둥 마스터, 삼고철에서 모셔온 불기둥 마스터 그냥 개장 초부터 일진홀딩스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공시까지 싹 다 캡처해서 이런 종목 월요일 날도 원하시죠? 그렇죠. 월요일 날 이런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불기둥 응? 얼른 불기둥 아시겠어요? 불기둥 그렇게 해서 수익 범위 잡아가시고 시가총액 1위 이런 종목에서 시가총액 3위 이런 종목에서 LNF의 흐름은 에코프로비엔과 마찬가지로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의약품하고는 다르게 실적, 누적, 수주받은 실적의 기준이 엄청나죠. 에코프로비엔, LNF. 이번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너무 확장되어 있었는데 보고서, 시장의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닥 반등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목요일 날 잠시 어려웠지만 금요일 날. 자, 보시면 윤종두가 삼고초로에서 모셔온 불기둥 9시 22분에 불기둥 거래가 터졌습니다. 벌써 이미 9시 20분에 400억입니다. 등락률은 3%뿐이 안 됩니다. 편입설정 범위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22만 4,900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못 사셨어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못 사셨어요. 이 자리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분봉에서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거래 수반되면서. 매직 시그널 매수사인. 매직 거래량 수반하고 매직 응? 그러고 나서 매직 여기는 매직 시그널이 밋밋하다 할지라도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사인 드리고 불기둥 나스가 계속해서 전략 기준 잡아서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 잉태형이 떴네. 상승 잉태형이 떴네. 일봉의 기준에서 상승 잉태형이 떴네. 이제 크로스 돌려줄 위치. 결국은 종가의 거래량 다 터뜨려놨죠. 추세의 강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상승 잉태형은요. 별이 2개예요. 잉태 확인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늦지 않았다. 요 모양인데 요것만 뜨면 된다. 여기서 편입의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다. 3에서 5거래일, 5에서 3거래일. 예?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응? 혹은 변동성 매매의 기준. 변동성 매매의 기준.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는 구간 언제예요? 2015년 6월에 상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2020년 3월 이후에 코로나19의 지원금, 재난지원금, 경기부양책 그렇게 되면서 하루 거래 대금이 4조 6천억 원대에서 44조 4천억까지 어마어마하게 폭등되네.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불기둥 이 자리를 넘겨서면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LNF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군들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16% 마이너스예요. 금요일 날 8%를 들어 올리다 보니까 이 시장 5월 말 대비해서 6월 달의 조정률이 시장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16%, LNF는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10.57%. 상대적인 강세를 띠고 있죠. 에코프로비엠은 더 강세입니다. 시가총액 1위와 3위. 시가총액 극대형주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거래대금 최상위. 거래대금 1위, 2위, 3위, 4위, 5, 6, 7위. 거래대금 7위.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거죠. 결론적으로 8%의 시가총액 3위 종목의 8%의 초강세. 이 흐름을 가져가고 싶다. 나도 불기둥 마스터가 잡아주는 집중적인 공략, 변동성 종목, 일진홀딩스, 일진머티리얼즈 20% 수준의 상한가를 없지 않은 종목 샵 3989 불기둥 문자 보내십시오. 샵 3989 문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런 상승 잉태형 종목, 잉태 확인형 뜨고 움직임 나올 때 또 망치형의 기준의 흐름으로 완전하게 돌려서 수익을 쫙쫙 내줄 때 그 수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요. 장중 내내 또 주말 내내 교육 받으시고 일요일 날 야간 교육도 받으시고 평일 날 야간 교육도 받으시고 개장 전에 이렇게 윤정도와 함께 쫙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그렇죠. 2차 전지 특집입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종목. 시장의 프리미엄을 안고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에코프로 BM은 금요일에 5.9%나 장중에 강세를 띄었습니다. 상당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어요. 와우. 300%의 무상증자. 일단 착시 현상이 나겠죠. 300%의 권리락이 발생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그렇죠. 권리락 부분이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11조 원대 12조 원 뭐 이런 수준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와 4분의 1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비엠의 변동성은 27일부터 상당히 크게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변동성에 대해서 부담 요인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일단은 한 발씩 뒤에서 물러서서 보셔야죠.
일단 금요일 기준에서 에코프로 BM이 또 그간의 기준에서 에코프로 BM이 얼마나 강도 있는 흐름을 연출했는지 시가총액 코스닥 1위로서의 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얼마나 높은 수익 범위를 가져가셨는지 40만 원대 초반 작년을 기준에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LNF와 마찬가지로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시가총액 1위로서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는 거죠. 투자지표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상당히 크게 성장한 종목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시각, 해석. 또 미국의 민주당의 어떤 정책이요? 친환경에 대한. 그렇게 됨으로써 2020년 이후에 민주당이 대선의 승기를 잡고 테슬라가 미국에서 초강세, 거기에 연동된 2차 전지의 초강세. 그 흐름이 에코프로 BM에서도 형성이 된 겁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의 월요일 이후에서는 이제 수정 주가 범위를 놓고 보셔야 되는데 수정되기 전 주가 흐름 보시면 뭐 상당히 상승 삼각형의 지점, 이동평균선에 밀집되어 있는 이 지점, 이 흐름에서 이 강력한 상승 잉태형, LNF가 이 상승 잉태형이 형성돼 있잖아요. 에코프로 BM 이 상승 잉태형 형성된 이후에 주가 흐름은요 굉장히 가팔라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봉의 기준에서 꼬리 달고 이번에 미끄러졌지만 시장 영향이 대부분이고 추세, 전체 추이 부분은 뭐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흐름으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봉의 흐름의 기준이 되는데 시장 지수 대비해서 시장 지수 여기까지 밀려 있잖아요. 주가는 엄청나죠. 이 엄청난 힘의 흐름, 꼬리 쫙 달고 돌린 이 힘의 흐름. 그 흐름을 여러분들 걸로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 범위를. 32.78%. 언제부터? 4월 6일부터. 4월 26일 테슬라가 12% 폭락한 날. 그렇게 해서 27일 날 개파락이 이렇게 나온 날. 윤정두와 함께였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테슬라의 4월 26일 주종 12%는 트위터 인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가총액 5위가 12% 빠졌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업체가 밀려 내려온다면 이 당시에 42만 원. 그리고 LG화학이 얼마예요? LG화학이 저 당시에 45만 원대. 그러고 나서 LG화학 60만 원 찍어줘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60만 원 수준까지 다 올라왔었죠. 쭉쭉쭉쭉쭉쭉. 요 라인까지. 이 라인이 얼마예요? 55만 6,900원. 42만 원대에서. 그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되고 나서의 눌림폭인데 다시 잉태형입니다. 무증 권리력 이후에 당연히 엄청난 탄력의 기준이 나오겠죠. 일단은 에코프로 BM의 이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수정 주가로 놓고 보셔야 돼요. 상승 삼각형의 기준. 어떻게 될까요? 탄력을 받겠죠. 여러분들이 와 나도 이런 종목 갖고 있었으면 이번 폭락장에 6월달 기준에 시장 20%까지 꺾이고 6% 반등 나온 16% 꺾여 있는 이 장에 이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1위짜리 종목이었다면 나는 너무 행복했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윤정도와 함께 시장 주도주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 시장 주도주 어떻게 샵 39805 문자 보내시고요. 그리고 야간 교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일요일 야간 교육 또 주말 교육 개장 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박수영재 TV에서 7시부터 7시 50분 교육 그리고 노란톡에서 장중 내내 추가적인 교육 불기둥 마스터님의 변동성 종목 그냥 변동성 종목 쭉쭉쭉 상한가라면 상상상 불기둥 샵 3989 윤정도와 함께 주도주 시가총액 1위에서의 이런 수익 범위 가져가실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주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대단하죠. 코스모 신소재. 어마어마하죠. 코스모 신소재. 고점을 찍고 눌려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 코스모 신소재는요. 시장 대비해서 지금도 월등한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매일 윤정도와 함께라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톡에 함께 계신다면 거의 매일이죠. 20일 날 61,700원을 찍습니다. 61,700원 20일 날 찍고 그러고 나서 눌려 내려가고 그러고 나서 24일 날 재차 9.78%. 오,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4월 22일부터 계속 6월 14일까지 계속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계속.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아요. 코스모 신소재도 여타 2차 전지주들처럼 검증해야 될 게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성장주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3위 LNF, 그리고 시가총액 1조 5천억, 1조 8천억 이렇게 올라오는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제한적인 비중, 최대폭 20% 비중 미만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아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내용. 거기에 이제 M&A 관련된 내용도 솔솔 일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메이저들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메이저들이. 그리고 또한 기술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을 만큼의 신호를 주는 거예요. 6월 14일 10시 8분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전략을 잡아드려요. 현재가가 52,200원이고 고점이 53,400원인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밀린다면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신규 추가 재편입에서는 이런 관점, 고점 돌파라든가 시가 대비해서의 눌림폭의 흐름 그리고 기준 거래량은 300만 주 그렇게 해서 1,500억의 기준을 설정하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께 수급 범위라든가 또 캔들의 위치 어떻게 돼 있어요? 장악형이 떴죠. 그런 흐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14일에 조금 전에 텍스트 전략 잡아드린 10시 8분에 매직 계산기 10시 8분에 3.51%. 3.51%. 이날 쭉쭉쭉쭉쭉 59,000원대까지 갑니다. 누구보다 빨리 개장초 10시 8분에 이러한 기준점을 잡아드린 거예요. 3.57.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57,500원까지 움직임을 주고 9.11%까지 가요. 16일 날. 거래대금은요. 786억 빵빵하게 터지죠. 몇 시에요? 10시 40분입니다. 3%대에서 이렇게까지. 근데 윤정도는요. 또 전략을 또 잡아드립니다. 지금 현재 58,700원이고 1조 7,600억인데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만 신규 추가 재편입도 충분히 설정할 수 있는 위치이다. 결론적으로 11%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 갑니다. 거래대금요 계속 늘어나죠. 1,100억. 마감 때까지 해서는 더 많이 쭉쭉쭉. 지금 11시 40분뿐이 안 됐으니까 이 당시 기준에. 노란톡에 함께 계셨으면 매직 계산기입니다. 거기에 11시 41분에 동영상 바로 가기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노란톡에 링크를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만 딱 하시면 그럼 실시간으로 코스모 신소재다. 코스모 신소재 대박. 현재가가 얼마? 55,100원입니다. 언제예요? 6월 24일 1시 30분에 55,100원.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거 51,000원까지 밀렸었는데 아니죠. 장중에 저가가 51,200원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52,100원. 그럼 어떻게 돼요? 시초가 대비해서 꼬리를 달고 돌려진 거고 현재가가 55,100원이다? 장대 양봉으로. 그럼 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잡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가 시가총액은 7위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순매수가 7위. 장중에 외국기관 매매 따라잡기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코스코에서 싸주긴 하는데 다 엉터리 내용이에요. 추정치인데 완전히 엉터리. 오히려 프로그램 수급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프로그램 수급은 엉터리가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전부 반영이 돼서 나와요.
그 기준에 프로그램 순매수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이때 당시가 언제냐면요. 6월 14일입니다. 6월 14일 52,300원. 52,300원. 시장은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데 이평선 밀집구간, 단기 이평선 밀집구간에서 이렇게 양봉, 거래를 수반하려는 움직이면서. 노란 토끼 있었으면은 14일 날 캡처 딱 떠서 올려드렸을 때 그대로 편입 설정 범위에 잡혔겠죠. 14일 날. 그날이 언제예요? 요 날입니다. 요 날. 52,200원 요 자리. 요 자리. 그러고 나서 석배령이 뜨죠. 그리고 이제 재차 샛배령이 뜹니다. 거래대금 거래량이 수반돼 있어요.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이 나왔다가 꺾였고 다시 영선 위쪽에서 되돌림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 땡겨서 보시면은 석배령이란 말이에요. 석배령의 완성은 요 자리를 이탈시키면 이게 얼마? 대략 58,000원 전후. 여기를 이탈시키면 아쉽지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근데 나는 가지고 가겠다 하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긍정적인 시세가 나올 거다. 시장의 안정성을 찾으면 돌릴 거다.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잘라서 뭐 밑에서 다시 사는 흐름보다는 나는 가져갈 거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펀더멘털적인 성장성 부분과 그것을 인정하는 수급을 확인하고 되자는 거예요. 수급 뒷부분에 보여드릴 텐데 3개월 만에 시장에서 매집률 1위로 올라섭니다.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집률 1위 3월 28일 이후에. 그러니 이런 초강세 반등 탄력이 나오죠. 시장은 뭐 어마어마하게 깨져 내려가는데 얘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9%.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20% 깨진 다음에 16% 수준으로 유가증권 시장이 14% 깨진 다음에 11% 수준으로 돌려놨죠. 낙폭을. 코스모 신소재는요. 5월 말 종가 요 라인 대비해서 또 6월 저 기준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석배령이 뜨면 변동성의 크기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이거 샛배령으로 잘못 넣네. 변동성의 크기. 지금 거 뭐 샛배령으로 보시면 되죠. 바닥에서부터 이번에 금요일 날 샛배령이 떠서 움직이는데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변동성의 크기는 1.5배에서 3배 정도 나와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어디서요? 요 자락에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여기서부터 잡아간다. 지금 완성된 이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언제요? 월요일 날.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올 만큼 시장에서 강세의 기준을 잡고 있는 거죠. 석배령의 기준은 여기를 이탈할 때 차익 실현이었다고 한다면 샛배령의 기준은 요 정도 라인을 돌려줄 때 편입의 기준인 거고 시장의 5월 말 종가 대비해서 6월 24일 종가가 월등하다.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차익 실현 보면 왜 놓쳤어요? 이걸 안 배우시니까 놓친 거 아니에요. 거래일수를 좀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배우셔야 돼요. 제대로. 캔들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릴 겁니다. QR코드 찍고 지금 들어오세요. 그럼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캔들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립니다. 35년간 주식하고요. 23년 동안 공중파부터 해서 우리나라 케이블 TV, 경제 TV 다 나가고요. 그리고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죠. 그중에 한 번은 7,681%. 지금 프로필하면 여기 쫙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거 기록 바탕으로 해서 도서 10권 쓰고 그 도서 10권을 가지고 전 증권사, 우리나라 전 증권사에 임직원 교육 들어가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한국거래소에 2005년도에 한국거래소 초청 강의 유일무이해요. 비제도권 인사는 윤정두가 유일무이하게 한국거래소 가서 강의를 합니다. 장학형의 기준 이게 52,000원이니까 아까 보신 일봉의 기준에서의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의 흐름 이거는 상승 장학형의 주봉입니다. 52,000원. 상승 장학형. 여러분들은요. 요 교육 자료를 받으셔야 돼요.
300년 전에 혼마 문해회사가 만들 때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이 인터넷에 이런 그림은 나오죠. 근데 말씀드린 5에서 10거래일이 아니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까지. 인터넷에는 요 내용은 나올 수 있어도 요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윤정도가 만든 거예요. 응?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 6월 상한가 제도가 바뀌었을 때. 이때는요. 여기서 일로 넘어올 때 상한가 제도가 바뀌었을 때고 이때는요. 거래대금이 10배 증가했을 때 4조 6,400억에서 44조 4천억으로 코로나19 터지고 재난지원금 쏠리고 그 흐름. 그렇게 해서 장악형, 여기를 넘기는 장악형의 흐름이 나오면 편입기준을 설정한다. 장악 확인형이 나오면 그 윗바닥까지 전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럼 되돌릴 때 어디서 차익 실현하고 만약에 내가 늦게 샀으면 어디서 손절을 하는지 그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니슨이 세계적으로 뿌릴 때도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HTS, MTS가 발달한 이후에 윤정도가 만든 거예요. 그럼 똑같은 장악형인데 여기는 왜 초록 색깔로 윤정도가 표시를 했을까요? 그렇죠. 거래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 5개 캔들의 평균 거래량 또 20개 캔들의 평균 거래량 OMA 20MA를 일주 월봉에 OMA 20MA를 넘기고 양봉일 때 그때 거래가 수반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수반된 이 지점부터 해서의 편입기준이 설정되는 거예요. 응? 그럼 마찬가지예요. 유자락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이 유자락이에요. 6월 14일이죠. 죄송합니다. 6월 14일 유자락. 이게 얼마? 52,200원. 고점이 얼마? 61,700원. 지금 이장에. 지금 이장에서 거의 20%에 달하는 수익이 난 거예요. 거의. 응? 그러나서요. 그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이게 교수형입니까? 망치형입니까? 교수형이 뜨려면 그 위에, 월등한 위에, 앞정 캔들의 종가 대비 몸통에, 이 캔들의 몸통에 3분의 1 이상 위에서 뜨고 시작해서, 3분의 1 이상, 이 정도 뜨고 시작해서 미끄러졌을 때, 그리고 꼬리 달고 돌릴 때 이걸 우리는 교수형이라고 합니다. 색깔은 상관없어요. 위치가 고점에 떴을 때의 기준. 전제 조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최근 거래일에 신고가를 형성하고 추세적인 부분은 3에서 5, 5에서 10, 1에서 3거래일. 얘는 캔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변동성의 크기만 완벽하면 평상시 대비해서 1.5배 그리고 3배 수준의 캔들 변동성 크기만 완벽하면 정점의 인식을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왔다가 파란색으로 내려왔다가 꼬리 달고 돌리더라도 전량 차익 실현한다. 돌릴 때마다 차익 실현한다. 당연히 무너질 때 조심해야죠. 그런데 지금의 위치에서는 주봉상의 코스모 신소재가 저것이 교수형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망치형이다. 망치형의 기준을 잡는다. 캔들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월봉이 될 수도 있고 주봉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일봉 또 분봉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변동성 매매 기준도 잡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망치형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고점 대비해서 잘 보세요.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밀렸어요. 1에서 3거래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상 주봉이기 때문에 벌써 5개의 캔들이 이 안에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5개의 캔들이. 그 5개의 캔들의 힘이 이렇게 강하게 돌려졌다는 겁니다. 상승 장악형 이후에 추가적인 장악 확인형이 될 수 있는 위치에서 시장의 지수의 영향, 상상을 초월하는 조정 때문에 동반적으로 미끄러졌지만 그 힘의 탄력이 굉장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저기 3월 28일부터 해서 매집한 이 누적 수급 범위가 10%를 넘습니다. 전체 시장에서는요. 매집 금액 기준 몇이요? 17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17위, 18위 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매집 금액 기준으로. 매집률의 기준. 그리고 매집률의 기준은 11% 수준의 매집이 됐기 때문에 매집률은 얼마?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쌍끌이 매집 1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표를 맨 뒤에 보여드릴 건데 이 표를 만들어 놓은 게 2007년도예요. 15년 전에 도서입니다. 이게 도서자료예요. 도서자료. 윤정도가 만든 도서. 지금 안 팔려. 절판돼서 없어요. 그 도서자료를 또 드린다는 거야. 어떻게?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찍고 들어오시면 이 도수자를 드리는데 325만 주 나누기 3천만 주 10% 넘잖아요. 거의 11%에 육박하는 11%에 육박하는 매집이에요. 얼마 매집 평균 단가가 52,500원 수준. 응? 그럼 결론적으로 10%를 넘겨요. 응? 30에서 50% 이상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주가가 견인돼야 움직임이 차익 실현으로 나올 수 있다. 목표 주가가 68,000원으로 또 상향됩니다. 2차는 8만 원까지도.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예요. 그냥 윤 정도가 기분 좋아서가 아니라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올려야 된다. 월봉의 기준에서 장악형이 뜨죠. 이건 치료 안 본다 그랬어요. 색깔은 상관없는데 거래량이 제한적이어서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 월봉. 근데 거래량이 상승을 초월하게 터지면서 요 라인을 넘겼다. 이게 얼마면 4만 원. 4만 원부터 4월부터 해서 11% 가까운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빵 주간 단위에 그러면서 보세요. 또 6월의 기준에서 보세요. 6월의 기준. 6월의 기준. 6월의 기준 시장은 코스닥이 마이너스 20%까지 깨졌었죠. 유가증권 시장이 마이너스 14%까지 깨졌습니다. 시가총액 얼마예요? 3천만 주짜리니까. 지금 1조 6천억에 달하는 1조 6천억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종목의 변동성이 이렇게 강합니다.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월요일에도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지난 거 왜 갖고 와가 아니라 엄청난 시세 탄력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쌍끌이 매집 1위. 3월 28일 이후에 4, 5, 6 분기죠. 분기에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은 실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집률 1위, 매집 금액 17위, 코스모 신소재. 이런 불기둥 종목을 원하신다. 이거보다 더 센 불기둥을 원한다. 샵 3989 불기둥 문자 보내십시오. 샵 3989 윤정두 샵 3989 불기둥 문자 보내십시오. 그리고 노란톡에 하루 종일 같이 하면서 이런 수익 범위를 다 가지고 싶다. 나 이번만큼 원금 회복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드릴 히든 종목, 그 히든 종목으로 월요일 개장 전부터 또 개장 초부터 초대박의 승부를 가져가야겠다. 수익을 가져가야겠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윤정도에게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빠르게 넘겨야만 뒷부분에 히든 종목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 히든 종목은요,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드린 이런 종목에서 결국은 대형주, 극대형주에서 수익 창출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야간 교육, 또 방송 끝나고 나서 개장 전 8시 55분 전후에 이렇게 에코프로 BM입니다.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언제요? 벌써 이미 6월 20일에도. 그렇게 해서 그 수익 범위들을 다 가져갈 수 있어야 이런 상한가 종목까지 다 잡아내는 겁니다. 매일매일. 월요일날 개장 전 55분에도 또 올려드릴 거예요. 주말 내내 교육 잡아드리고 개장 전에 또 잡아드리고 그리고 8시 55분에 또 잡아드리고 그러니까 이 불기둥 종목군들의 수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극대형주 위주에서 수익 범위가 창출이 되다 보니 변동성이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 그 종목의 수익 범위를 왕창 가지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일진홀딩스, 일진머티리얼즈, 불기둥 마스터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응? 노란떡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전부 보세요, 다. 나도 수익 났어요. 나 행복해요. 지금 이장해. 계좌 시뻘개요. 응? 지금 이장해. 아니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기아, LG화학 이런 종목을 갖고 있었다면 월간 단위에서 계좌가 플러스가 나옵니다. 플러스가 나와요. 월간 단위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진 거잖아요. 일진 머티리얼즈 다시 볼까요? 일진 홀딩스. 시가총액 작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쪽에 수주공시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아주 어마어마한 또 장악형의 기준이 나오죠. 장악 확인형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공시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 불기둥 마스터님 다 올려준 거 아니에요. 불기둥 마스터님 다 올려준 거 아니에요.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이러한 시원한 흐름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넣어 놓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5종목이에요. 8시 55분에 종목명 다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8시 55분에 종목명 다 알려드리고 이 교육 자료도 다 뿌려드립니다. 지금 샵 번호 누르셔서 3989 누르셔서 빨리 들어오세요. 샵 3989 불기둥 보내셔서 이 불기둥 종목들 다 가져가십시오. 이 종목군들. 그리고 노란톡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 잡아내시고 그러고 나서 이 종목군들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잡아내신 이후에 변동성 종목. 금요일에 그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 일진 홀딩스, 일진 머티리얼즈 그런 변동성 종목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이 한국항 XXX 이 종목의 경우는 매집률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8시 55분에 종목명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란톡에서 하루 종일 함께 하셔서 수익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